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포, 이유 없는 불안감,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이 모든 것이 사실 수백 년 전 당신이 이미 경험한 일의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도바니, 3편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따라갔습니다. 영혼이 돌아가는 여정, 그곳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유까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뉴튼 박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영혼의 더 깊은 층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저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삶과 삶 사이 최면. 이것은 단순한 전생 퇴행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생 최면은 과거 생의 특정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LBL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 영혼이 본래 머무르던 공간. 1편부터 3편에서 본 바로 그곳까지. 뉴튼 박사는 환자를 5단계로 안내했습니다. 깊은 이완 상태 유도, 가장 최근 전생으로 이동, 그 생의 죽음을 통과, 영혼의 세계 진입, 현재 삶과의 연결 발견. 중요한 것은 치료사가 답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만 던지고 환자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여성 캐서린. 그녀가 샤워를 할 때도, 심지어 컵에 물을 따를 때도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수영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바다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물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뉴튼 박사의 안내로 그녀는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전생으로 이동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한 마을.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강으로 끌고 갔고 손과 발을 묶은 채 물에 던졌습니다. 물이 폐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 그것이 300년을 건너뛰어 지금의 캐서린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녀는 육체에서 빠져나와 영혼의 상태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내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 고통은 과거의 것이다. 캐서린은 최면에서 깨어난 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공포가 지금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주 후 그녀는 수영장에 발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단순히 전생을 알았다고 공포가 사라질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압도됩니다. 공포는 공포일 뿐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에서 보면 그 경험은 배움의 과정이 됩니다. 아, 나는 저 생에서 부당한 폭력을 경험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 했던 거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면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LBL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그들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번 생에서는 어려운 관계를 연습해보자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는 이해로, 원망은 감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데이비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 좋은 집, 안정된 가족.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를 짓누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LBL 최면에서 그는 의회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현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진정한 풍요를 배우기로 했다. 물질이 아니라 연결을 통한 풍요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주제가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진짜 가치였음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진짜 배움이었던 것입니다. 최면에서 깨어난 후 그는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처음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의 기억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치료사의 암시가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과학적으로 재현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뉴튼 박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환자가 치유되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절대적 진실의 증명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간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장면을 묘사했다는 것, 그 공통 패턴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식의 더 깊은 층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삶과 삶 사이 최면은 영혼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튼 박사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벌이 아닌 내가 선택한 배움의 커리큘럼으로 바라보며 치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우리는 함께 영혼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곳의 구조와 역할, 환생의 목적,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는지까지.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도 시작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